주간의 SNS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들. 김덕진의 SNS.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내가 솔직히 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경락의 키워드 이렇게 갑자기 이게 떠오른 거야. 지금 왜 그러시냐면 제가 쉬는 시간에 원래 오늘 제가 메이크업도 하시고 머리도 그래서 이따가 녹화 바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녹화 못 가시게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얘졌어요 제가. 해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SNS 어제 오늘 네. 뭐 이거저거가 많이 떠오르긴 했는데 네. 특히 몇몇 인물들이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정치권에 있는 뭐 인물들 많이 주목받으셨고 예, 뭐 예. 추미애 의원도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인물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될지 이게 인물 아닌 인물 같은 너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가요? 네, 혹시? 뭐 의외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로켓맨. 로켓맨. 네, 맞습니다. 엘튼 존의 로켓맨인가요? 뭐 우리가 로켓맨 하면 떠오르는 그분이잖아요. 네, 바로 그렇군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예. 로켓맨 발언이 2017년 9월 이후 2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여러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아마 2017년 9월에 이제 처음으로 예. 나왔던 로켓맨과 관련된 발언인데 그 이후에 옛날 트위터인 거죠, 저거?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때 이제 트위터에서 그랬고 이번에는 뭐 발언 안에서 이제 그 로켓맨이라는 발언이 다시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예. 이제 나토 정상회의나 이런 데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 그러면서 이제 이 표현이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게 소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제 나왔었던 상황에서 나온 그렇죠. 단어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는 이 로켓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뭐 영어를 읽어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다음이 영어 한번 나오는데. 읽어주세요. I spoke with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last night. 뭐, 갑자기 혀를 좀. I asked him how Lockman is doing. 뭐 이렇게 약간 뭐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처럼 long gaslight forming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 네,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언급량 자체가 어쨌든 로켓맨과 관련돼서 최근에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 로켓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언급량이 어쨌든 3,124건까지 나왔고 12월 4일에 이제 1,427건까지 언급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 뉴스나 관련 키워드에서도 오늘의 키워드 이렇게 하면서 이슈들에서도 뭐 로켓맨이라고 하는 발언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트럼프가 뭐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로켓맨 언급된 것들, 뭐 또 다시 등장한 로켓맨이니까 또 당연히 북한에서는 늑다리 표현 다시 나왔죠. 그래서 늑다리. 네, 로켓맨과 늑다리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느 거 고르시겠어요? 늑다리와 저요? 로켓맨. 좀 늑다리보다는 표현이 약간 그래도 로켓맨. 로켓맨. 네,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로켓맨과 관련된 관련 좀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요. 예. 역시 뭐 트럼프, 김정은, 뭐 미국 이런 키워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한번 나왔던 발언이라고 이제 몰라도 그러네요. 예. 2017년 뭐 이런 키워드 그리고 뭐 비핵화, 뭐 가능성, 뭐 경고하다, 강조. 그러니까 결국엔 이 로켓맨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북미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키워드다라고 그러네요. 예.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키워드들이 나왔네요, 보니까. 북미 그렇죠. 관계를 딱 나타내는 단어들만.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자, 로켓맨이 주목받은 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2017년에도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네, 그래서 2017년 9월에 이게 언급이 됐었는데 예. 2017년 9월에 이제 언급될 때에 관련 일단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요. 예. 지금 보시는 건 2년 만에 이제 다시 나왔다라는 얘기, 오늘에 있던 키워드 내용이고요. 예. 2017년 9월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언급량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때 이제 34,800건 34,000. 네, 그리고 첫 발언이 있었던 9월 23일 트윗에 올라왔던 날에 21,000건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나온 언급인데요. 왜 이렇게 좀 나오고 이 발언이 좀 신선했다고 좀 볼 수 있는 게 그 SNS 아까 우리가 본 도널드 트럼프의 트윗을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예. 거기에 댓글 맨 위에 있는 게 로켓맨 seriously 이렇게 있는 거예요. seriously. 네, 그러니까 정말 뭐 그런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그때 많이 반응을 했었고요. 네, 그때 이제 로켓맨과 관련된 이제 그 상위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제 키워드 맵을 좀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김정은, 트럼프 뭐 지금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거기서 추가적인 거는 뭐 군사적인 조치나 파괴 미사일, 뭐 위협한다 이런 쪽으로 그러네요. 약간 조금 예. 더 노골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그때가 좀 더 긴장감이 좀 높았다라는 거를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나온 이슈 탑 10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냥 관련돼서 뭐 2년 만에 발언이 나왔다 수준이지만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미국 대사 역시도 뭐 국제사회에서도 김정은 로켓맨으로 언급한다. 뭐 아니면은 북한의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뭐 트럼프가 뭐 그때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죠. 북한에서 뭐 주유를 하려고 길게 줄을 쓴다. 그만큼 이제 상황이 좋지 않다. 예.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롱 상당히 가스라인 포밍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또 뭐 조금 더 강하게 이때 북한에서는 늑다리에 플러스 미치광이까지 했었죠. 늑다리, 그렇군요. 미치광이 뭐 이런 표현들까지. 늑다리, 미치광이. 네, 그래서 소위 뭐 말폭탄 놀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서로 나왔었어요. 이렇게 호칭만 봐도 네. 이분들이 제정신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미치광이, 행복이가 이제 미치광이, 꼬마 로켓맨, 병든 강아지. 그러다가 갑자기 김정은이 맺힌 김정은 내 거예요. 친구. 네. 김정은은 노망난 늙은이라고 했다가 네. 갑자기 뭐 친한 척하고 막 그러다가 다시 늑다리가 로켓맨, 됐네요. 늑다리. 네. 와. 그러니까 저 표현만 초딩들인가요? 초딩들? 봐도 초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소위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트럼프가 확실히 비즈니스맨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 소위 이제 밀당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단어들은 정말 정말 초등학생만 돼도 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좀 그런 와. 단어들이 좀 많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예. 어쨌든 아무리 뭐 이런 비난성의 말이라고 해도 정상들끼리 하는 거는 좀 유치했다라는 느낌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유치하다고? 어땠을까요? 일단은 예. 그 로켓맨과 관련된 긍부정 비율을 이번 주에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긍정의 비율이 34%, 부정의 비율이 65%인데 긍정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근데 저 좋다라는 게 로켓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좋다라기보다는 예. 로켓맨과 좋게 지내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뭐 잘 안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 때문에 좀 나오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지금 그게 내가 로켓맨이라 부르는 이유다. 뭐 이런 식으로 로켓 발사를 좋아해서 로켓맨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때문에 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좀 저기서 좀 흥미로운 거는 긍정에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로켓맨이 재밌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가 이렇게 줄임말로 이제 서로 아까 말씀하신 초딩처럼 이제 막 싸우는 게 좀 재밌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로켓이 빠르다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다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정말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었고 또 이제 부정적인 거는 압박. 그리고 위협, 비난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압박 같은 경우에는 저런 키워드를 계속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트럼프도 계속 우리나라를 압박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한다라는 얘기들 또 이제 트럼프가 로켓맨을 언급하면서 이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고요. 비난이라는 건 이제 트럼프의 로켓맨 발언에 대해서 북한은 또 비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나오는 키워드들이 아무래도 올해 한 번 더 나온 키워드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보다 충격적이라기보다는 또 그 발언이 나올 정도로 또 이 둘이 싸우는구나. 뭐 이런 식의 그렇네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북미 관계가 좋았을 때는 두 정상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한동안 또 좋았고 화기애애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북미 관계 그리고 제가 한배 이제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좀 같이 봤는데 2018년이 예. 확실히 우리에게 많은 좋은 때였던 것 같아요. 2018년에 이제 저 지금 보시는 표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언급량이 2018년 1월부터 9월 중순까지의 표거든요. 예. 저때 한 129만 건 정도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키워드가 남북 정상회담이죠. 네, 근데 그 언급량 자체가 129만 건이니까 상당히 그때 이제 뜨거웠죠. 이제 네 번 정도 이제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저 때 이제 3월 7일 날 남북 정상회담 합의했다라고 할 때, 그리고 1차 남북 정상 때, 2차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 이때가 이제 5월 27일이었죠. 저 때 왜냐면 기억나시겠지만 비공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26일 이후에 깜짝 발표를 해서 그랬고 또 3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저런 키워드들이 좀 언급이 나왔는데요. 그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긍부정 비율 역시도 전체적으로 2018년을 봤을 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러겠죠. 예. 긍정의 비율이 뭐 47%, 뭐 중립이 25%, 부정이 25%그 정도로 이제 긍정적인 비율이 높았고 관련 키워드들 역시도 뭐 평양에 우리가 가자 뭐 이런 식의 대통령이 평양 가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9월 18일, 그러니까 마지막 있었던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보면은 이때는 긍정의 비율이 더 높아졌었죠. 그렇네요. 63%.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정말 좋은 거 3차가 아니냐. 평양에 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더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네, 그때.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뭐 평양 대통령 비슷하게 나왔었고요. 비슷하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도 처음엔 상당히 좋았어요. 예. 예를 들면 2018년 4월 이제 4월 27일 날 있었던 즈음에 있던 일주일을 분석을 한 건데요. 예, 예. 4월 24일 날 지금 보시는 거는 그 기간, 그러니까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김정은과 관련된 감성 분석입니다. 보시면 김정은과 관련돼서도 긍정이 65%였어요. 김정은한테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거 다 종북 좌파 아닙니까? 지금 이거 정부? 아까 봤었던 것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예. 1년 전에는 어쨌든 참 기대했었던 응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이제 트럼프와 관련돼서도 그때는 오히려 이제 긍정 57% 그리고 부정 42%로 어쨌든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요. 종북좌파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2018년 6월 9일에는 정말 이게 더 강력해졌다라고 좀 그래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북미 정상회담 했을 때 네, 그 예. 두 번째 6월 12일 북미 정상 때는 이제 그 시즌에는 그 김정은과 관련된 긍정이 69%까지 올라갔어요. 그때가 이제 싱가포르 네. 첫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었죠. 네, 그렇게 했었고 또 트럼프와 관련돼서도 이제 긍정의 비율이 61%.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거 정말 이제 참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70%를 종북 좌파로 만들었던 이 시즌이 끝나고 지금 네, 끝나고 이제 2019년 2월 27일, 28일 하노이 회담 전후 이게 갑자기 이제 절반 이하로 이제 뚝 떨어지죠. 40%까지. 네, 이제 부정이 57%까지 좀 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는 더 했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돼서는 긍정이 39%, 부정이 60%.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어떤 정상회담이 뭐 누구 잘못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의견들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 더 많이 바라봤다. 그러니까 결국엔 정말 앞서서도 다이나믹 코리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정말 이 북미 또 남북미 관계 역시도 1년, 2년 사이에 정말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궁금한 게 네. 사실은 김정은, 트럼프 둘 다 비호감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호감과 비호감을 굳이 나누자면 둘 다 비호감형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비호감인지가 되게 궁금해요. 누가 이거는 뭐 막상 막하일 것 같은데 네, 뭐 긍부정을 뭐 이렇게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예, 어쨌든 긍부정 비율 최근 일주일을 봤거든요. 예. 일단 최근 일주일은 둘 다 엄청 안 좋긴 합니다. 예. 안 좋은 것 중에 일단 김정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33%, 부정이 66%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두 배, 트럼프- 딱두 네. 배를 딱. 예. 그런데 트럼프는 네. 긍정이 27%더 땄습니다. 아. 그리고 부정이 72%.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비호감은 아무래도 트럼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은 싫은데 네. 트럼프를 많이 싫은 거야 지금. 지금 6조 원 내라고 지금 방위비 맞습니다. 이러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키워드에 좀 드러나는데요. 예, 예를 예. 들면 연간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 김정은 연관어는 어쨌든 항상 매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제 하든 뭐 트럼프, 문재인, 뭐 시진핑, 아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어리광 부리지 마라 뭐 이런 키워드들 좀까지 뭐 갈 수 있고 어리광, 예. 뭐 삼촌, 방사포 이런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 트럼프 연관 키워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방위비죠. 방위비. 방위비 또 뭐 압박, 협상, 요구, 뭐 나토, 보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밉상이다. 그렇네요. 라는 키워드들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이번에 이제 뭐 우리나라와 이제 남북미 수준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방위비 안 내면 점심도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나토에서까지 발언이 이루어지니 그렇네요. 소위 이제 글로벌 밉상으로 좀 가는 이런 분위기들까지. 근데 이분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장사꾼이야. 진짜 그렇죠. 와 이런 장사꾼은 내가 처음 봤어요. 정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본인이 이제 이득을 내기 위해서 국제회의는 우리 호텔에서 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와.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이렇게까지 대놓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국가 정상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북미 간 전쟁을 막는 진짜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지금 당장 네. 평양 시내 한가운데 트럼프 타워를 세워주는 거예요. 비슷한 생각했는데. 그 절대 전쟁 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절대 전쟁 나지 않아요. 예. 이 의견을 북한에서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많이 하는 거는 뭐 알려진 사실인데 이 북한에 대한 언급량, 김정은에 대한 언급량, 위원장에 대한 언급량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를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까지 좀 분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좀 분석하려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예, 예. 어떻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기사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예. 내용을 보니까 이거를 이제 최근까지는 아니라 2018년까지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트윗 글을 전수 조사를 한 건데 어떤 식이냐면 SNS 이제 트럼프가 쓴 트윗 글에 소위 북한과 관련된 발언 또는 예. 도널드 트럼프와 그 김정은과 관련된 그 어떤 발언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북한 이제 전체 이제 트윗 3,164건 중에 예. 북한을 언급한 트윗이 95건이라고 그래요. 95건. 네, 근데 네. 그 중에서 뭐 평양, 뭐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노스코리아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집중됐을 때가 2018년 1월에서 6월 사이. 네, 예. 그러니까 소위 북미 정상이 있었던 전후에 좀 많이 모였게 자주 됐고요. 이렇게 얘기를 대화를 나눴던 그 시절.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7월 이후에는 조금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봤고 예.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발언 이제 그 예, 예. 키워드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 위원장을 부르는 어떤 표현이 트위터상에서도 좀 달라졌었어요. 뭐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은 이제 지난해 이제 2017년에 좀 북한 도발 이어질 때는 예, 예. 김 위원장을 뭐 로켓맨, 아까 말한 대로 KJU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미치광이 막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런데 이제 2018년에 들어서는 예. 그냥 김정은 이렇게 했는데 5월 31일 날은 처음으로 체어맨 김 그러니까 김 위원장 이로까지 그렇게까지 존중해 주는 네, 존중을 해주는 걸 한 12번 정도 10월 7일까지 2018년에 좀 썼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12월에는 체어맨 킴이 아니라 이제 김정은으로까지. 네, 그러니까 저기 보시는 어떤 체어맨에서 서로의 정점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 요즘에 다시 이제 로켓맨으로 가는. 네,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SNS나 여러 가지 그 자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소위 언론을 뭐 간을 본다든지 아니면 상황을 본다든지 이런 거를 워낙 잘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 진짜 잘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비즈니스맨 네. 만약에 이걸 보고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 타워를 북한에 지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식의 트윗을 쓴다면 과연 또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SNS를 좀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2018년 초기보다는 좀 떨어졌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국내 요인이 사실 요즘 굉장히 많아요. 탄핵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이란하고의 관계 막 그러면서 북한하고 당장 협상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내비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제도 이제 뭐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올해가 북한은 연말이 시한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북미 관계,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사실 얘기를 했지만은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 아까도 이제 보면은 트럼프와 관련된 분석에서 압박, 탄핵 뭐 이런 키워드들이 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 지금까지는 소위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가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카드의 역할. 그러니까 소위 어떤 계산상으로 북한과의 어떤 관계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서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썼는데 예. 그 약발도 이제 좀 더 이상 몇 번 쓰다 보니 통하지 않아서인지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러한 언급들 역시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도 SNS 상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에서 또 어떤 묘수를 써서 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네. 우리가 좀 지켜보고 국민들이 좀 응원을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덕진의 SNS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